구조체 시작할 건데, 글쎄요. 상황을 가정해보자면, 게임 캐릭터를 하나 만든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나이, 이름, 출생지,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한 사람의 나이, 이름, 출생지, 좋아하는 음식, 이거 정보인데, 요게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임꺽정. 그러면 총 사람이 2명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introduce라고 있고요. introduce라는 함수 2번 실행하고 있고 talk라는 함수 2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됐는데 함수할 때 이거 보여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선언부고 구현부를 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현부는 여기다가 써놓은 거고 여기는 이런 함수가 있을 거다 라고 미리 선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펄슨 1에 대한 정보를 넘겨받고 있고요. 토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각각 실행하면서 이번에는 펄슨 2에 대해서 정보를 받고 있죠. 그래서 구현부를 보면은 이 introduce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토크는 이런 식으로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얘가 NPC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선언부 있죠? 선언부에서도 이 매개 변수의 타입 일치해야 돼요. 왜냐면 이 선언부랑 구현부 같아야 되니까. 일단은 선언부에서 2줄,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따로따로 저장해서 저장한 정보를 인자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사람 한 명 표현하는데 변수 몇 개 나왔나요? 총 4개 나왔죠? 명당. 변수가 4개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저장해야 되니까. 저장하고 싶은 내용이 나이, 이름, 출생지, 좋아하는 음식 4개니까. 변수의 사용 이유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함이죠. 그게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그러면 사람 한 명에 대한 내용이 인자든 4개 변수든 왔다 갔다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변수의 개수만큼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 인자처럼, 함수 실행하는 거 인자처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구조체를 쓰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펄슨 1에 어택 포인트 요게 150 얘는 18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고 끝내면 안 되죠. 일단 정보를 저장은 했지만 이 정보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전부 넘겨줘야 돼요. 자, 그러면 넘겨줘야 하는 부분 요거 실행할 때 이거 실행할 때 토크 실행할 때 총 4번 그리고 여기다가도 써줘야 되고 구현부에다가도 써줘야 되고 좀 손대야 되는 부분이 많죠. 일단은 이 안쪽에서 넘겨받은 거를 활용하든 말든 그거는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넘겨준다면 형식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관한 정보가 통째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객체 지향 언어를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올 거예요. 객체 지향을 접해본 적이 없으면 잘 보시고요. 이거는 제가 자바 수업이나 뭐 파이썬 같이 객체 지향 언어 수업할 때 객체 부분에서 좀 많이 쓰는 비유인데, 이게 항구, 이게 바다, 그리고 요게 배, 자 이게 항구예요, 항구. 그리고 수화물로 사과상자라고 하겠습니다. 사과상자 9개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과 농장을 해서 사과를 수확하고 박스 하나하나씩 다 담은 다음에 이 박스 하나씩 다시 차에다가 옮깁니다. 차에다 옮겨서 항구로 가져와요. 그러면 항구에다 내릴 때 9번이죠. 그리고 배에다 실을 때 9번. 그리고 그 배가 목적지인 나라에 가서 내릴 때 9번. 그리고 그 항구에서 다시 차로 실을 때 9번. 그리고 차에서 진짜 목적지 내렸을 때 9번. 그쵸? 자, 근데 이거를, 이 9개 상자를 이렇게 묶었다면은, 수확하고 나서 상자 하나씩 넣고 이렇게 박스에다 넣었어요. 한 박스 안에다가. 자, 그러면 차에다 실을 때 한 번이고, 항구에 도착해서 내릴 때 한 번, 그리고 배에다 실을 때 한 번, 그리고 그 배가 다른 나라 항구에 도착했을 때 한 번, 그 항구에서 다시 차에다 실을 때 한 번, 차에서 내릴 때 한 번. 이거 초록색 네모로 이거 묶었을 때랑 안 묶었을 때 일의 강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뭐 상자가 9개라서 크게 큰 차이는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당장에 900개만 돼도 작업량이 상당해집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는 묶을 때 있죠? 이렇게 묶을 때 그냥 묶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묶으려면은 목적지가 같다고 가정하고 묶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묶는 게 의미 없으니까. 뭐 이거는 뭐 미국으로 가고, 이거는 캐나다로 가고, 그리고 이거는 뭐 뉴질랜드. 다 목적지가 다르면 이렇게 묶을 필요가 없죠. 자, 근데 다 똑같이 미국으로 간다고 하면 묶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연관된 데이터 또는 이제 공통된 속성을 가진 데이터끼리만 묶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는 기술을 C 언어에서 구조체라고 하고요. 얘가 구조체.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객체라고 합니다. C 언어는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시. 지금 강의장이 C죠. C 강의장. 그리고 바로 옆에는 B 강의장. 한 이 정도,
이런 건 현실 고증을 위해서. 강의장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C강의장에서 계란 30개 있죠? 계란이 C강의장에 30개가 있습니다. 딱 한 판 크기 사이즈죠. 자, 이 30개를 D강의장으로 옮겨야 돼요. 자, 근데 계란판이 없다고 했을 때 한 손에 한 개씩 들고 간다고 하면은 한 번 이동할 때 2개씩 옮기는 거니까 15번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근데 이거를 계란판에다가 쌓았어요. 왜 이러지? 자, 이렇게 계란판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기강의장으로 갈 때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 계란판이 구조체가 될 겁니다. 이 계란이 어차피 가는 곳이 다 똑같으니까 B강의장으로 가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한 판에다 다 담아서 가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또 한 가지 더. 이번에는 이사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삿짐을 쌀 때 이사 가는 곳은 같죠? 그러면 한 곳에다 이렇게 묶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크게 한 곳에다 묶은 거는 배제하고, 당연한 거니까 배제하고, 이거는 화장실 용품이면 화장실에다 놓을 것들끼리 놓고, 그리고 부엌용품은 부엌에 들어가는 것끼리 싸고, 그쵸? 그리고 뭐 거실에다 둘 물건은 뭐 거실끼리 싸고, 거실. 그쵸? 그러면 이사할 집에 가가지고 부엌에 가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 하나씩 풀면 되고요. 화장실에다 놓을 거 하나씩 화장실에다 놓으면 되고, 거실에다 놓을 거는 거실에다 놓으면 되고, 그쵸? 이렇게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이삿짐을 담은 이 박스 있죠? 얘가 구조체예요. 얘도 구조체고, 이것도 구조체다. 아시겠나요? 이거는 좀 객체랑 같을 수밖에 없는 게, 객체도 같이 묶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체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구조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했을 때 객체의 전신, 클래스의 전신, 약간 이런 식으로 말했죠. 같은 겁니다.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는데 얘가 모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통점은 자, 보이시죠? 이렇게 세 가지 공통점은 서로 관련된 것들끼리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라면은 여기 구조체에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문제에다가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구조체를. 여기다가 아니다, 여기다가 struct
person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이 struct라는 키워드는 구조체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일단 필요 없는 거 이거는 지우고요. 그래서 사람은 지금 4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죠. 4가지 정보를 가지고 생성됩니다. 여기서 구조체는 설계도예요. 설계도. 아직 뭐 struct person으로 무언가를 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struct person으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안쪽은 이런 것들이 있다. 안쪽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런 person 1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이 구조체 하나로 사람을 만들 거기 때문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만들 거라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사람의 나이라는 걸 맥락으로도 파악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이거는 이 컨테이너라는 걸 만든 게 아닙니다. 잘 구별해야 되는 게 이거 자체가 설계도예요. 설계도. 컨테이너에 대한 설계도. 그래서 상자 하나를 여기서 데이터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데이터를 담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데이터가 들어갈 자리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한 겁니다. 나중에 담을 컨테이너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설계도고, 이제 설계도를 바탕으로 좀 사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struct person p1 이게 진짜 컨테이너입니다. 이 초록색 사각형. 이제부터 이 앞에 struct person 있죠? 자, 이거는 이 int랑 마찬가지로 얘는 하나의 타입이에요. 그럼 p1이 변수명이 되겠죠? 그래서 뭐 int age랑 뭐 다를 게 없습니다. 단지 뭐 비교를 위해서 p1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p1에는 점수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struct person p1 할 경우에 이 p1에는 사람 한 명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p1은 데이터 여러 개를 다룰 수 있고요. 뭐 정확히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좀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개 다룬다 이거는 조금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면 p1도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로 데이터를 담아야 됩니다. 담는 거는 이렇게 할 거예요. p1 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제가 점 찍었죠. 이거는 읽을 때 뭐뭐의 그 소유격 있죠? 소유격 조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p1의 나이는 20이다 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럼 이 밑에도 사람 1의 이름은 홍길동, 사람 1의 고향은 한양, 사람 1의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p1 안에는 이걸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변수 4개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변수 4개 필요한 이유는 이런 데이터를 4개 담기 위해서인데 그냥 별 차이 없죠? 그냥 여기서 똑같이 struct person 도입하기 전이랑 도입하고 난 뒤랑
큰 차이는 없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쓰는 게 이거랑 뭐 큰 의미가 없지 않냐? 라고 묻기에는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똑같이 struct person 2 p2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p2의 age, 두 번째 사람의 이름, 고향, 좋아하는 음식. 자, 이러면 사람 몇 명 됐을까요? 지금 이 코드상에 존재하는 사람 수 2명이에요. 자, P1과 P2 얘는 이 설계도에서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틀을 설계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안쪽에 이런 거 있는 거는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채우는 값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 묶음씩 P1, P2에 저장하는 거고, 그래서 이 코드만 두 줄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자, 이걸 진짜 왜 하냐? introduce나 이 토크 같은 거 있죠? 얘는 함수 인자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런 인자는 없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바꿀 거예요. P1의 age, P1의 name, P1의 홈타운, P1의 favorite food,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 저장한 변수는 다 P1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토크까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어차피 뭐 person 1에 뭐 이런 거 써져 있었는데 person 1 언더가 이런 거 써져 있었는데 여기 앞에다가 P1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보시면 이 지금 컨테이너를 설계도대로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는 인자가 4개니까 이 컨테이너 안에다가 4개를 담은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컨테이너 이름이 P1이에요. 여기서 P1인데 introduce가 필요한 건 P1의 정보인데 지금 따로따로 주고 있죠. 그럼 따로따로 주면 낭비예요. 그러면 인자로 P1 자체를 주면 P1 자체를 이렇게 이러면 되죠. 이러면 컨테이너 자체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묶은 거니까. 그러면 묶은 의미가 있는 거고. 예시를 하나 더 얘기하자면 뭐 작년에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2년에 찍은 사진이 각각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근데 여름에 찍은 사진 달라고 하면은 이 사진의 이 사진의 뭐 언제 찍었는지 그런 날짜 남아 있잖아요. 그런 날짜를 보고 판단해야 되죠. 이거는 뭐 7월에 찍었으니까 맞네. 이거는 뭐 6월, 이거는 5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런 다음에 날짜 일일이 보고 다 선택한 다음에 전송해야 되고. 자, 근데 계절별로 분류했다면, 그러니까 계절별로 분류했다는 게, 자, 이거는 봄에 찍은 사진, 이거는 여름, 자, 이거는 가을, 이거는 겨울에 찍은 사진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내 친구가 여름에 찍은 사진 줘 라고 하면 이 폴더 하나만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폴더가 구조체가 되는 거죠. 구조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P1이라고 한 거는 폴더 하나를 만든 겁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대신에 여기는 뭐 6개가 들어가 있지만 코드상에서는 age, name, hometown, favorite food 4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1에 대한 정보를 함수의 인자로 주면 돼요. 토크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겨도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람 2의 소개 그리고 말하는 것도 폴더째로 넘기면 되고, 그리고 구현부에서도 받을 때 낱개로 안 받고 구조체가 넘어올 거니까 여기랑 소괄호 안을 좀 바꿔줘야죠. 일단은 얘의 타입이 struct person이니까 이 안에도 똑같이 struct person 하고 p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건 매개 변수명이니까 편한 대로 해도 돼요. 토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구조체 타입으로 맞춘 거고, 대신에 이제 함수 안에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name, age, hometown 이런 거는 구조체 내부에 있으니까 언급해줘야 됩니다. 자, 구조체의 이름, 자, 구조체의 나이, 구조체의 홈타운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아직 건들지 않은 데가 선언부에서도 이렇게 타입이랑 맞춰줘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구조체가 여기서 뭔지 모르잖아요. 어차피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위로 올려줘야 되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야 되니까 이거를 이 밑에다 놓고 실행하면 에러 발생합니다. 이 P1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타입인 struct person 이게 완성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여기 있지만 없는 거랑 다를 바 없죠. 어차피 얘네가 나오기 전에 struct person이라는 거는 안 보이니까 위로 올려놓고 시작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잘 됩니다. 구조체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이유였고, 여기서는 컨테이너가 P예요. 자, 그러면 이 P의 타입은 struct person 인 거고, 일단은 이거를 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메인 메서드가 아니죠? 메인 함수 안에 일단 P1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P1 그리고 P1의 타입은 struct person. 자,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데 이 안쪽에 보니까 좀 더 크게 그렸어야 됐나? 네,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이 안에는 age가 있고 그리고 name이 있고요. 홈타운 있고 그 다음에 favorite food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struct person에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만들었을 땐 딱 이 상황이에요. 여기 안에 에이지랑 뭐 네임, 홈타운, 페이보릿 푸드는 비어있는 상태고, 대신에 빈칸이어도 이 자리에 대한 이름은 있습니다. 왜냐면 보고 만든 설계도가 이렇게 이름을 정해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쪽을 뭐로 채웠냐? 여기서 20 홍길동 한양 떡볶이 이렇게 채운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P2. 그 다음에 나온 게 P2예요. 얘는 지우고, P2.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빈 상태죠. 비어있는 상태. 넣어주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사람은 같은 설계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양은 같아요. 이 안에 채워져 있는 값이 다를 뿐이지.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사람도 채워보자면, 나이가 50이고 임꺽정, 이름은 고향은 평양에, 좋아하는 음식은 떡국,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1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면 이거 통째로 주면 되고요. P2의 정보를 요구한다. P2 통째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통째로 넘겨받는 거고요. 그래서 구조체에도 묶어주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은 폴더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구조체도 아니고 그냥 구조체의 설계도일 뿐입니다. 구조체의 설계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스트럭트 펄슨 이렇게 나온 거는 무언가를 만들면 안쪽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는 예언으로 보시면 됩니다. 폴더 안에 파일 저장할 때 이거 있죠? 여기 안에 이런 변수에 값이 저장되는 거고, 그래서 정해진 위치에 담을 수 있다. 이런 게 설계도에 미리 있어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정보를 원한다. 그러면 통째로 P1에 있다, P2에 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처럼 뭐 여기다가 P1.name, P1.ag 따로따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임꺽정이라는 사람의 특징 같은 걸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연관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안 묶어도 됩니다. 처음부터 묶을 생각 없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묶어도 되겠다 싶어서 묶은 거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구조체라는 거고, 그래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수업 페이지 문제 있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